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거나 지금 현재 겪고 계실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죠. 돈과 가족, 이 두 단어가 만나면 참 복잡한 감정들이 생겨나더라고요. 특히 시댁이나 처가의 도움 제안을 받을 때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과연 이게 순수한 선의일까? 아니면 나중에 어떤 조건이 따라올까 하는 의심도 들고요. 오늘 주인공은 결혼 2년 차인 한 아내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당당함과 확고한 신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고집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실까요? 김민지 씨, 29살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이죠. 남편 준호 씨와 함께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물론 대출을 끼고 말이죠. 젊은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민지 씨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집을 구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셨거든요. 특히 시댁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지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고마운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려고요. 그런데 남편 준호 씨는 좀 달랐어요.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분이었거든요. 민지야, 우리가 언젠가는 받게 될 돈인데 지금 받아서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면 안 될까? 대출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 하지만 민지 씨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그게 바로 함정이야. 지금 받으면 편해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게 돼. 눈치 보고 간섭받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실제로 민지 씨 주변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도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안 경조사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하고 명절 때는 며칠씩 시댁에 머물러야 하고 심지어 아이 교육 방침까지 간섭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 받으면 그때부터 책임과 빚이 따라와요. 그건 제가 죽어도 싫어요. 민지 씨의 이 말에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자신들만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차린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요즘 주변에 보니까 다들 건물 투자를 하더라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 건물?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그게 아버지께서 몇 억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 민지 씨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기회잖아, 민지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민지 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기회가 아니라 올감이야. 그 돈 받으면 우리가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준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좋은 기회를 마다하는지, 왜 부모님의 선의를 의심하는지 말이에요. 민지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는 건데.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나중에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실제로 민지 씨가 걱정한 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따라올 무형의 압박감, 기대감, 그리고 평생 지고 가야 할 심리적 부담이었죠. 우리 이름으로 집 하나 있으면 됐잖아. 왜 더 큰 욕심을 내려고 해? 준호 씨는 그런 민지 씨가 답답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계속 설득했죠. 하지만 민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욕심 부리다가 우리 인생 전체를 날릴 수는 없어. 결국 시부모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였어요. 준호야, 민지야,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언젠가는 다 너희들 몫이 될 텐데 지금 필요할 때 미리 도와주는 게 어때? 시어머니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셨어요. 마치 오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말이에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좋고 건물 하나 장만해두면 평생 든든할 텐데. 우리가 몇 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받아둬라.
준호 씨는 기대에 찬 눈으로 민지 씨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민지 씨도 마음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민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뭘요? 짧지만 강한 한마디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순간 당황하셨죠. 며느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그냥 도리 이야기하는 거지.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급하게 둘러대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민지 씨는 확신했어요. 역시나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민지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어넘기듯 했지만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 자리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는 초라해 보였어요. 자존심도 상한 것 같았고요. 민지야, 부모님 앞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 싫다는 걸 돌려서 말하면 알아듣겠어? 그래도 뭐? 시댁 도움 없이는 못 살겠어? 준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 자신도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렸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난 후 민지 씨 휴대폰에 시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이렴. 젊을 때 고생할 필요 없잖아. 민지 씨는 그 문자를 보며 한숨을 내뱉었어요. 도와주고 싶다니. 결국 빚을 지우려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도움 안 받고 사는 젊은 부부가 어디 있니? 자존심 부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건물 하나 있으면 평생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하니? 하지만 민지 씨의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해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증거였거든요. 정말 무조건적인 도움이라면 한 번 거절했을 때 물러서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설득하려고 하시는 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지. 준호 씨도 점점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치사해도 돈이면 현실이 바뀌잖아. 하지만 민지 씨는 단호했어요. 그 돈 받아 살면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야. 평생 눈치 보며 살 거야? 난 그런 인생 안 살아. 결국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준호 씨의 형님 가족까지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나서셨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아냐? 몇십억은 되거든. 그걸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눠 가질 텐데 지금 필요할 때 조금 미리 주는 게 뭐가 문제야? 형님도 거들었어요. 민지야,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하지만 민지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형님 가족이 정말 자유로워 보이는지 말이에요. 형님은 정말 자유로우세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거 아닌가요?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형수님의 얼굴이 살짝 굳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오셨어요. 민지야,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까 가족이지,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남처럼 굴어? 그 말에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거절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가족이라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걸 느낀 준호 씨가 민지 씨를 말렸어요. 민지야, 그만해. 부모님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 씨는 이번이야말로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민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부모님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힘으로 세워나갈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이에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미 씌우지 마세요. 나중에 뭔가 요구하실 거면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도움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정말. 우리가 언제 뭘 요구했다고 그래? 아직 안 하셨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면 그냥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는 대출이 있어도 월세를 내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저희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지만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살다가 평생 눈치 보며 사는 건 싫어요. 그런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라. 민지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내가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민지야, 오늘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 씨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심했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인생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시니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야. 나중에 서로 상처받기 전에 말이야. 준호 씨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했는지를 말이에요. 정말로. 나중에 뭔가 요구하실 것 같아? 당연하지. 공짜는 세상에 없어. 특히 가족 간에는 더더욱 그래. 민지 씨는 자신이 봐온 사례들을 준호 씨에게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도움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각종 조건들이 붙으면서 고생하게 된 지인들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집을 사줬으니까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와야 한다거나 아이 교육 방침에 간섭한다거나 심지어 둘째 언제 낳을 건지까지 묻는 경우도 있어. 준호 씨는 점점 아내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 힘으로만 살아야 하나? 힘들겠지만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야. 며칠 후 준호 씨의 형님이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준호야, 민지 좀 설득해봐. 부모님이 많이 상심하셨어. 하지만 준호 씨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어요. 형, 민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뭔 소리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잘 사는 것과 자유로운 건 다른 거 아닌가요? 형님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들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지만 의외로 주변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민지 씨의 편을 들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명해. 공짜는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오히려 당당하고 좋은데?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할 걸. 민지 씨에게도 주변에서 여러 반응이 있었어요. 너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냐? 부모님 도움 받는 게 뭐가 나빠?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잘했어.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거야. 시원하다.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았고 생활비 절약하려면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어떤 날은 준호 씨가 힘들어했어요. 민지야, 정말 힘드네.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어. 그럴 때마다 민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이게 우리 삶이야.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실제로 민지 씨는 여러 방법으로 절약을 했어요.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하고 브랜드 옷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옷을 사고 여행도 국내 여행으로 아껴가며 했죠. 불편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더 소중해. 가끔 시댁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지 않니? 그럴 때마다 민지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실제로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것도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준호 씨도 점점 아내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요즘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치? 아무도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갔어요. 명절에는 양가를 적당히 안배해서 방문하고 휴가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아이 계획도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서 세우고 말이에요. 어느 날 형님 가족과 우연히 만났을 때였어요. 준호야, 너희들 요즘 어떻게 지내? 형, 저희 잘 지내요. 형님은 어떠세요?
우리야 뭐. 부모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 말에서 묻어나는 피로감을 준호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형, 가끔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해도 어쩔 수 없지. 도움 받아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때 준호 씨는 아내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지 씨가 추구했던 건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이 아니었어요. 정신적, 심리적 독립이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자유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권리 말이야. 실제로 그들은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함께 요리하고 집에서 영화 보고 주말에 근처 공원 산책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준호 씨도 점점 변해갔어요. 민지야, 내가 옳았어.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인 것 같아. 가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너희들 정말 당당하고 좋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 눈치 보느라 힘들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부럽다. 그럴 때마다 민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물론 모든 일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거든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급여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어요. 민지야,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시댁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민지 씨의 대답은 여전했어요. 고맙지만 저희가 해결할게요. 대신 민지 씨는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업을 알아보고 지출을 더 줄이고 필요하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했죠. 힘들어도 이게 우리 인생이야. 남한테 의존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게 돼. 그런데 의외로 도움의 손길이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요. 민지 씨의 직장 동료가 부업 자리를 소개해줬고 준호 씨의 친구가 괜찮은 이직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져. 조건 없이 말이야. 그제야 민지 씨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도움은 조건 없이 오는 것이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 당당해져야 한다는 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게 진짜 도움이야. 시댁의 도움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담도 없고 나중에 뭔가 요구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없었거든요. 준호 씨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죠. 민지야, 정말 신기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성숙해졌거든요. 준호야,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 대출 이자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작은 저축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죠.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톤이었어요.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많이 안정된 것 같던데.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민지 씨는 그제야 느꼈어요. 시부모님도 이제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요. 도움이 필요한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가정으로 말이에요. 네, 감사해요.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민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큰 위기가 아닌 이상 시댁에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걸요. 어느 날 민지 씨의 후배가 비슷한 고민을 상담해 왔어요. 언니, 저희도 시댁에서 집 사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 씨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일단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해봐. 정말로 조건 없는 도움인지 아니면 나중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건지 말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야. 편안한 삶을 원하는지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지 말이야. 후배는 고민스러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편안한 게 좋긴 한데. 그럼 받아.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거든.
민지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길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남의 선택을 따라하면 나중에 후회할 때 원망할 사람만 생겨. 결혼 7년 차가 되었을 때 민지 씨 부부는 드디어 목표했던 것을 이뤘어요. 대출도 상당 부분 줄였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들만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만들어냈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준호야,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응, 힘들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이에요. 성공이 뭔지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지 씨의 선택이 너무 고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현명했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